안녕하세요. 1월 4주차 고팍스 뉴스레터입니다.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TX의 신임 최고 경영자 존 레이 3세는 지난 19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FTX 운영 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알리며 일부 고객들은 FTX의 기술과 플랫폼을 되살리는 일이 꽤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산 청산과 거래소 재개 중 어떤 것이 고객 자산을 더욱 많이 복구해 줄 수 있는지 따져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인터뷰가 공개된 뒤 전임 CEO인 샘 뱅크먼은 나는 레이가 FTX US에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을 인정할 것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며 FTX US의 대고객 부채 청산을 위한 확실한 유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뱅크먼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로빈후드 주식과 은행 계좌, FTX 자회사가 보유한 달러 등 약 7억 달러 규모의 FTX 자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FTX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옴에 따라 FTX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인 FTT의 가격은 1월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권형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월 중으로 법인 설립 준비와 시스템 테스트에 착수하여 하반기부터는 거래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스타트업 등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했다는 강점을 살려 지적재산권을 토큰화할 것이며 금, 선박, 부동산, 농축산물 등 가격이 높아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실물자산에도 토큰을 접목해 거래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 거래 시장은 리스트에서 빠졌으며 우선 현물 기반의 거래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초기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부산시는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규제 해제 및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법 보완 입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싱가포르, 아부다비와 경쟁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자유특권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및 증권형 토큰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페이 등 빅테크 금융 서비스에 맞서기 위해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디지털 지갑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7대 은행이 온라인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출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지갑은 각사에서 발행한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연계될 예정으로 은행들은 디지털 지갑 출시 이후 1.5억 개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서비스 젤의 운영사인 얼리워닝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우선 비자와 마스터카드 카드 발행부터 시작하여 다른 카드사와도 추가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디지털 지갑 출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애플페이와 페이팔 같은 제3자 원래 서비스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의 경우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를 출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지원, 골드만삭스 협력 저축계좌 개설 준비 등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용 크립토퀀트 대표가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주 대표가 이끌고 있는 크립토퀀트는 온체인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분석 업체인데요. 그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VRV 지표를 봤을 때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라며 대부분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인 이 가격 구간에서는 누구도 매도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이는 파산이나 정부의 코인 압류로 인한 강제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주 대표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거시경제 급변에 영향을 받고 있고 연쇄 파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며 향후 몇 개월간 가상자산 기업들의 추가적인 파산과 인수합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대표는 자신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에 근거하여 최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들의 매도세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 둔화 신호에 따라 연준의 긴축 강도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12월 저점 대비 50%가량 오르며 강력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시적 상승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금리 인상 둔화 기대감, 비트코인 반감기, 시장의 대중화 등 앞으로 가격의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음 주 예정된 FOMC로 몰리는 만큼 높은 변동성에 주의하며 관련 시황을 주시해야겠습니다. 2022년 이더리움의 가장 큰 이벤트는 머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는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 야기된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솔라나, 아발란체 등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고 나온 이더리움 레이어2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알고팍스에서 준비한 영상을 지금 만나보세요. 2022년에 웹 2.0 사용자가 사용할 만한 웹 3.0 서비스는 존재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웹 3.0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극복 방법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룬 고팍스 초대석 장중혁 소장의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